수능 특강 91쪽 2번 문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2번은 중세국어의 의문 현상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보기에 있는 예문을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보고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A부터 볼게요. 용언 어감 받침 리을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을 했다. 리을 탈락 현상, 현대국어에도 있는 현상인데 적용되었는지 볼게요. A를 보면 기는 것이며 나는 것이며 라고 했는데 형태적 분석을 보면 날이라는 어간에 는이라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날는이 아니라 나는이라고 해서 리을 탈락 현상이 현대와 동일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1번의 선지는 맞습니다. 2번 15세기에 이미 자음근 단순화가 적용되어서 히읗이 탈락했다라고 했는데 B를 볼게요. 알타라는 어간에 는이라는 어미가 붙었는데 지금 발음은 알는이라고 해서 히읗이 탈락한 현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자음근 단순화, 즉 니은 앞에 히읗이 탈락하는 자음근 단순화가 현대국어와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발음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에 현대국어와 표기는 달라요. 2번 선지도 맞고요. 3번 볼게요. 어감 받침이 리을로 시작하는 겹받침인 경우에 리을이 니은 앞에서 탈락했다라고 했는데 C의 예시를 보면은 슬이라는 리을로 시작하는 겹받침의 조건을 만족을 했고요. 근데 이 경우에 리을이 니은 앞에서 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지금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을 했는데 히읗은 일단 탈락을 하죠. 그거는 앞에서 나온 자음권 단순화가 적용이 돼서 슬 플러스 노라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이 1번 A에서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면 니은 앞에서 리을이 탈락해야 하지만 자음근 단순화가 이미 적용돼서 리을인 경우에는 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A랑 다르게 이렇게 리을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얘기예요. C. 리을로 시작하는 겹받침인 경우에 리을이 니은 앞에서 탈락하지 않았군. 그러니까 설명이 맞죠. 자, 4번.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유음화가 표기에 반영됐다고 했는데 지금 솔이라는 단어와 립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솔립이라고 새로운 합성 단어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게 솔 플러스 립이면 솔립이라고 돼야 하는데 솔립이 아니라 솔립이라고 표기를 한 걸 보면 발음이 솔립으로 되기 때문에 즉 유음화로 인해 솔립으로 되기 때문에 그 발음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음화가 반영됐다라는 4번의 설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표음주의,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2 볼게요. 15세기에는 리을과 비읍이 모두 발음되었고 일단 여기만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중세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하는데 위에 있는 것들과 달리 슬이 이렇게 슬로 탈락한 것과 달리 이번에 발배, 리을, 비읍은 모두 살아있어요. 그걸로 보아 표음주인데 리을, 비읍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리을, 비읍 모두 발음이 되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5번이 정답인데 틀린 이유는 뒤에 있어요. 16세기 이후 유음화가 이루어졌겠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좀 생뚱맞을 텐데요. 다시 보면 밥는 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리을, 비읍이 다 반영돼서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자음근 단순화가 됐겠죠. 그래서 이거를 밥는 이렇게 발음을 나중에는 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읍과 니은이 만나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 그거를 우리는 비음화라고 해요. 니은의 영향을 받아 비읍이 미음으로 교체되고 밟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발음이 됐다라는 건데 16세기 이후에 어떤 음운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거는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겠죠. 전혀 지금 현대로 오는 이후에 유음화 현상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합 1에서 94쪽 5번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설명은 우리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읽을 필요 없고요. 바로 예시랑 선지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가는
두 절의 주어가 동일하여 하나가 생략됐다라고 했는데 그는 줄넘기를 하려고 집을 나섰다. 두 개의 절이 이어진 문장이죠. 그런데 그는 줄넘기를 하려고 그는 집을 나섰다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가 동일해서 생략됐다라는 표현은 맞죠. 2번 볼게요. 나는 두 절의 목적어가 동일해서 이번에 목적어가 생략됐다고 했어요.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그는 수학을 싫어한다 라는 두 개의 절이 이어졌겠죠. 그래서 여기 수학을 이라는 목적어가 생략했다라는 설명도 맞아요. 3번 관형사절의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라고 했으니까 먼저 관형사절을 발견해 줘야겠어요. 큰 이라는 관형절을 발견을 했고요. 자, 이 큰이라는 관형절은 원래의 문장으로 복원을 시키면 이 중에 큰 게 뭐죠? 나무예요. 나무가 크다 라는 문장이 이렇게 큰이라는 형태로 안긴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 나무를 수식하는 관형절에서 나무라는 주어가 생략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그가 쓴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역시 관형사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형사절을 먼저 찾을 건데 그가 쓰다 라는 이 관형절이 글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관형절을 발견을 했고요. 그런데 관형사절에 보어가 생략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원래 문장으로 복원을 하면 그가 글을 쓰다죠. 그래서 여기에서 생략된 성분은 보어가 아니라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많은 관형사절에 이번에 부사어가 생략됐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갔던 수족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일단 관형절이겠고요. 이 수식을 받는 말이 여기에서 생략이 됐을 텐데 이거를 원래 문장으로 복원해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수족관에 갔다 라는 문장으로 복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족관에니까 부사어가 생략된 성분이 맞습니다. 수능 특강 종합 2 설명 시작할게요. 먼저 97쪽에 4번 설명하겠습니다.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를 동시에 묻는 그런 문제가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1번 기억에서 미음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절, 그걸 우리는 관형절이라고 해요. 기억에서 미음 모두 관형절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명사를 수식하는 절, 기억, 내가 최근에 산 책을 꾸며주는 관형절 맞죠? 니은, 부지런한 선영이는 아침에 운동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했으니까 부지런한이라는 절이 선영이를 꾸며주고 있어요. 맞고요. 디귿, 한반도에 위치한 서울,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다라는 문장이 서울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맞죠. 리을, 오늘 우리가 자료를 찾아본 도서관, 역시 관형절로 안겨 있어요. 미음, 친구들을 지켜보던 수연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절이 역시 안겨 있죠.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그럼 2번. 기억, 디귿, 리을은 서술어 기능을 하는 절, 우리는 그걸 서술절이라고 하는데 같이 볼게요.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먼저 비싸다라는 서술어가 있거든요. 이 서술어에 해당되는 주어는 뭐죠? 여기 책도 있고 값도 있는데 정확한 주어는 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비싸다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 하나의 절인 거고요. 그러면 이 최근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이 최근의 서술어는 비싸다가 아니라 값이 비싸다. 이거 자체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비싸다라는 서술절이 안겨 있으니까 기억은 맞아요. 디귿 볼게요. 서울은 인구가 매우 많다. 역시 많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를 찾아주면 서울이 많은 게 아니죠.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럼 서울이라는 주어와 연결되는 서술어는 인구가 많다 자체가 서술어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서술절이 맞아요. 리을을 볼게요. 컸다의 주어는 규모가죠. 규모가 컸다가 하나의 절인 거고요. 이거 전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주어는 도서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도서관, 도서관은 규모가 컸다가 서술어. 전부 다 서술절을 안겨있는 절이니까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기억은 목적어가 생략된 절을 가지고 있고 기억에 내가 산 책 볼게요.
이거를 원래 문장으로 보고 나면 내가 최근에 책을 사다기 때문에 목적어가 생략된 거 맞죠? 그 다음에 리을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자료를 찾아본 도서관이라고 했으니까 이 관형절의 원래 내용을 보고 나면 오늘 우리가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보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니은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니은의 명사절 어딨죠? 여기 운동하기라는 전성 어미가 보이는데 선영이는 아침에 운동하기를 좋아한다. 이 명사절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걸로 안겨 있어요. 그러면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나요? 여기 아침에 이게 부사어죠. 그래서 앞에는 맞아요. 그 다음에 미음. 미음은 관형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미음의 관형사절은 친구들을 지켜보던 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지켜보던에 부사어가 있나요? 여기에는 부사어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가 틀린 겁니다. 아마 뒤에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 있어서 좀 헷갈리라고 이런 선지가 나온 것 같아요. 미음은 앞에서 봤죠. 관형어 기능을 하는 관형사절 있었고요. 미음은 부사어 기능을 하는 절을 가지고 있다. 방금 나왔던 소리도 없이가 나갔다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으로 99쪽에 있는 6번 중세국어 문제를 볼게요. 역시 예문이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현대어풀이가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볼게요. 1번 A와 E에서 현대국어에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조사를 찾을 수 있다. A를 먼저 보면 공자, 짝대기. 현대국어였으면 공자께서인데요. 주격조사가 짝대기2로만 실현됐어요. 현대에는 없는 조사가 맞고요. 그 다음에 E, 효도의. 현대어 해석과 연결을 하면은 효도의 시작이고 관형격조사 의인데 아마 모음 조화 때문에 이 형태로 실현이 됐죠. 현대에는 없는 조사니까 1번은 맞아요. 2번 볼게요. 시와 지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현대국어에 해당하는 어휘에 없는 자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에 일단 보면은 현대어 해석이랑 비교를 하면 돼요. 이 살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살. 현대국어의 살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히읗이 있는 형태로 썼던 거죠. 그래서 현대국어에 해당 어휘, 살에는 없는 자음이 있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쥐를 볼게요. 일홈이거든요. 그 일홈은 어디에 있냐면 밑에 나온 이름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히읗이 현대국어와 달리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번에 현대국어의 어휘에는 없는 자음이 있다? 맞습니다. 3번 볼게요. F와 H를 통해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같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F를 먼저 보면 비르소미오 현대어 해석은 시작이고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원래로 보면은 비르솜 플러스 이오 이 문장이 이 단어의 조합이 이어 적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미오가 됐는데 이거를 보면은 끝이다라는 해석인데요. 마참 플러스 인이란데 마참민이라 이렇게 이어 적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어 적기가 되지 않고 끊어 적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 적기가 원래는 기본이었지만 점차 끊어 적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둘 다 같이 쓰였다라는 것을 맞다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B는 현대국어와 달리 단어 첫 음절의 이 앞에 니은이 오지 못하는 제약. 이거를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니, 뉴, 냐 이런 걸로 시작하는 단어 없죠? 전부 다 이로 교체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B는 현대국어와 달리 적용되지 않았대요. 닐러죠, 닐러. 현대국어에서는 일러라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두음 법칙이 적용됐다면 이때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닐러가 된 거죠. 그래서 4번도 맞아요. 5번 볼게요. D 부분을 보면은 받자본이라고 했거든요. 해석을 보면은 부모께 받은 것이므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께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원래는 받 플러스 은이 돼야 되거든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밭잡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밭잡온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비읍이 나중에는 이렇게 밭잡은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는 오의 형태로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읍이 오의 형태로 남은 게 바로 밭자온인 거예요. 이러한 지식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5번 선지가 틀린 건 알아야 돼요. 뒤에 포함된 선어말 어미는 현대국어에서처럼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는 뜻을 나타내는 데 쓰였음을 보여준다? 가 아니라 목적어나 부사어, 즉 객체를 높이는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수능 특강 104쪽 5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중세국어의 문법 중에 높임법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높임법은 출제 빈도도 높고 난이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는 게 좋아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개념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읽지 않고 넘어가도 되고요. 높임법 문제에서는 현대어풀이랑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높임법이 어떤 대상을 높이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을 통해 실현했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1번부터 볼게요. 기역과 디귿을 비교를 해볼게요. 기역은 청하여, 해석은 태자를 청하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현대어 해석이랑 잘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지금 청하다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잡이 실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객체 높임이기 때문에 이 청하자바가 높이는 대상은 바로 태자겠죠. 그래서 수달이 태자를 높이고 있다. 주어가 지금 수달이니까 주어인 수달이 태자를 높인다는 설명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디귿에는 똑같은 용언인데 이번에는 잡이 빠지고 청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청하다에 해당되는 목적어는 바로 대신이 되죠. 이게 현대어 해석이랑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높임법이 사용되지 않은 걸로 보아서 앞에 있는 태자는 높였지만 대신은 높이지 않았다라는 1번의 설명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선지 2번으로 갈게요. 니은과 리을을 비교해 보면은 수달이 주인을 높이고 있다. 자, 니은을 일단 볼게요. 니은은 이받자 보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잡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해석은 여기에 해당되는데 태자를 청하여 대접하려 하오라고 했으니까 이 대접하다의 잡은 앞에 있는 목적어 태자를 높이는 대상이겠죠. 그런데 여기 수달이 주인을 높이고 있다고 해서 틀려요. 그리고 밑에 볼게요. 리을을 보면은 리을에 이바도려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대접하려거든요. 현대어 해석으로 보면 이 대접하려에 걸치는 대상은 바로 친척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아잠. 아잠이 오면은 대접하려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잠은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은 맞았는데 앞에 주인을 높인 게 아니라 태자를 높인 거기 때문에 2번은 틀려요. 3번 볼게요. 미음을 보면 청아 잡으려 여기에 지금 잡이라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또 쓰였어요. 해석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와 중을 청하려 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나 부사어를 꾸미니까 이 청아 잡으려가 꾸미는 객체 바로 부처와 중 둘 다죠. 그런데 여기 3번에서는 부처는 높이고 중은 높이지 않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같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둘 다 객체 높임에 해당됩니다. 4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 우리 이렇게 방금 한 것처럼 현대어 해석이랑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보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기역과 미음을 보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잡으로 실현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역이랑 미음을 보면 알겠지만 잡으로 실현되지 않고 비읍이 순경은 비읍으로 그러니까 잡 이걸로 실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비읍이 순경한 비읍으로 교체된다. 그래서 잡으로 실현될 수 없으니까 틀리겠죠. 5번도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발음이 순경한 비읍으로 교체된다. 순경한 비읍으로 교체되는 환경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가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있는 비읍이 순경한 비읍으로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4번, 5번은 기본 지식으로 빠르게 지울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수능 특강 105쪽 2번 문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문장의 짜임에 관한 문제인데 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 같아요.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에는 모두 두 개의 절이 안겨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 아는 문장 말고도 절이 두 개나 더 있는 거니까 아는 문장의 서술어를 제외하고 서술어, 용언이 두 개가 보여야 돼요. 기억부터 볼게요. 어머니가 담그다니까 하나의 절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담근 김치, 관형절이 안겨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절은 어디에 있냐면 서술어가 지금 좋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절이 안겨 있지 않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좋다의 주어는 김치가 아니라 맛이에요. 맛이 좋은 거고요. 김치라는 주어의 서술어는 정말 맛이 좋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안긴절은 어머니가 담근이라는 관형절과 맛이 좋다라는 서술절 두 개가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볼게요. 나는 친구에게 오래전에 쓴 용언 하나 찾았죠. 내가 친구에게 오래전에 편지를 쓰다 라는 관형절이 이렇게 안겨 있고요. 그리고 나는 편지를 친구에게 보내다, 보내기라는 명사절이 하나 더 안겨 있어요. 이거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고요. 그래서 니은도 맞죠. 디귿을 볼게요. 그는 많은 친구들, 많은이 용언 서술어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다라는 관형절이 안겨 있는 거고요. 친구들이 자신을 필요로 함이라는 명사절이 또 있죠. 이거는 아는 문장, 큰 문장이고요. 그래서 전부 다 두 개의 절이 안겨 있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문장들이었어요. 1번의 선지는 맞고요. 2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아는 문장의 주어는 어머니가 담근이고, 방금 얘기했죠. 어머니가 담근 김치이고, 서술어는 맛이 좋다이다 라는 거 방금 전에 분석했으니까 맞는 설명인 거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3번 볼게요. 니은의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결심했다이다. 큰 문장의 서술어 결심했다 맞죠? 그리고 이 서술어는 두 자리 서술어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주어가 뭐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필수적 부사와 주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기역과 디귿에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 관형사절에서 생략된 성분을 묻고 있어요. 기역을 먼저 볼게요. 어머니가 담근 김치. 여기에 어머니가 담근이 관형절인데 여기에 생략된 성분은 뭐죠?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다예요. 그래서 기역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려서 4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디귿에는 많은이의 관형절인데 친구들이 많다. 주어가 생략된 게 맞고요. 니은도 보면은 오래전에 편지를 쓰다니까 목적어가 생략된 게 맞아요. 그런데 기억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5번은 명사절의 조사가 결합해서 니은, 디귿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니은의 명사절은 어디에 있냐면 편지를 보내기로 친구에게 오래된 편지를 보내기가 명사절이죠. 거기에 조사가 결합해서 로가 결합해서 부사의 역할을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많은 친구들이 자신을 필요로 함을 깨달았다. 역시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수능특강 111쪽 5번 문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 없이 선지가 제시된 경우에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부터 볼게요. 홍색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래의 형태를 밝혀주는 끊어적기 표기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이어적기로 했으면 홍색기라고 종성에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를 밝혀 적는 끊어적기가 적용된 게 맞죠. 니은 볼게요. 여기 처음 들어보는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병 병서에 의해 만들어진 시읒 디귿이 현대국어와 달리 사용되었다라고 했어요. 이거 뛰노던인데요. 사실 하병 병서를 몰라도 시읒 디귿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볼 수 있고 하병 병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을 같이 초성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맞는 설명. 디귿은 너무 쉽죠. 랄이 결합된 걸로 볼때
현대국어와 형태가 다른 목적격 조사. 현대국어는 를만 있는데 랄도 쓰였구나. 현대국어에 없는 게 있었구나.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빠르게 지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연결 어미 거느를 활용하여. 리을을 볼게요. 해석이랑 같이 보면 저기 물밑을 보라. 외치거늘, 외치니 정도에 해당되는 어미예요. 일단 연결어미라는 거를 맞는데 앞절과 뒷절을 대등하게 연결하였다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뭐뭐라고 외치니 그 다음에 급히 눈을 들어보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대등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건 사실 현대국어의 지식으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5번을 볼게요. 5번은 미음, 불기라고 했고요. 해석도 보면 불기가 더욱 기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어감 붓다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붙은 거죠. 그래서 명사의 기능을 만드는 어미, 기가 불게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